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4월 14일 기술적 분석이 존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변동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뿐이지 이제 선물 기준으로 봐도 마이너스 2%대에서 플러스 2%대 이 흐름을 좀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미 국채금리가 계속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한 때 4.54 뭐 이런 구간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좀 미스터리다. 과연 이제 어떤 그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중국이 던진다, 일본이 던진다, 뭐 디레버러징을 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썰들만 있지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늘 그렇죠. 그러니까 슈팅이라는 게 알고 있어요. 지금의 흐름이 슈팅이다. 이번에 하락 때도 마찬가지고 슈팅인 건 알고 있는데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되고 두려운 거지. 지금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다. 4.5대 위에서는 슈팅인 걸 알고 있지만 꼭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어찌되었거나 슈팅 구간에 왔다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 TF를 지금 배째고 들고 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매수해서 들고 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저는 올해 들어서 이야기 드렸죠. 매매하는 구간이라고. 지금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상호관세 중에 반도체 관세를 이제 면제, 예외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거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미 예전에 상호관세 발표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뭐 에너지 이런 쪽은 추후에 이야기하겠다, 예외 규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당시에 올랐던 종목은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의약품 관세 면제라고 해서 그 다 떨어지던 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의약품 쪽은 그렇게 올랐어요. 근데 워낙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 세게 맞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우려가 컸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구체화해서 나온 것 뿐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시장에서는 되게 호재,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뭐 아마겟돈을 피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월요일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은 이제 그 뭐라고 표현될까요?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권법인가 뭐 이거에 따라서 20% 관세가 그냥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는 뭐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처음 알게 됐는데,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명확화된 것 뿐이고, 이미 금요일날 애플이 계속 상승하고 그럴 때도 나왔었던 것이 아마 애플의 면제가 될 가능성이 반반 정도인데 그 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따라서 월요일날 이제 뭐 아시아장부터 미국 선물이 급등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나친 호재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수를 따라갈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상호관세 발표 때 분명히 예외 규정이 들어가 있었던 애들인데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구체화 정확화돼 가지고 표현했고, 월요일날 이제 다시 한번 트럼프가 저기 인터뷰 한다고 그랬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좀 더 정확하게 소식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너무 그것 때문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국하고는 이 무역 전쟁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출구 경로를 찾는 데는 틱톡 라이트 정도가 이제 어떤 분기점을 만들 수는 있어도 해결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400 아래 내려왔는데도 내가 무서워서 매수 못했는데 나중에 막상 2495로 올라타고 상승하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진 건가, 매수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굉장히 좋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알고도 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시장의 시세에 따라서 오르니까 쫓아가고 내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수는 굉장히 지금 쉽다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쉬워요. 왜냐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와도 이 지금 2400, 2495, 2510, 2607 이런 라인들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종목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어떤 명확한 해결책이나 기준 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라는 게 조금 깝깝할 뿐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미 국채뿐만 아니라 환율도 지금 달러 환율이 대환장 파티이기 때문에 특히나 원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국내 경제, 국외 경제, 무역,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요인들을 잡아내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 국채금리가 저렇게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달러에 대한 지위, 미 국채에 대한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영향 때문에 약세로 좀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의 환율도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지금도 급락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렇게 급락했을 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박스 짚고 급등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상한데라고 했는데 또다시 급락했잖아요. 이걸 내가 예측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시세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막 1,400원이 깨지고 1,380원이 깨져서 쭉쭉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고 여전히 박스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상호관세 유예 이후 급등했다가 또 그거에 반을 내줬다가 30분에 120평 추세 전환을 만든 후에 밟고 가고 있죠. 나름 이 자리에는 매수의 효자 자리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가고 이런 흐름들은 가져가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세적으로 혹은 저 위치에 왔을 때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월요일날 이제 흐름에서 선물이 갭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말 그대로 내가 이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종의 요인이 있어가지고 추격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이슈 때문에 매수해서 추격하기에는, 아니 이날도 그쵸? 이거 올라간 이유 따로 있고 이거 내려간 이유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무리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패턴의 목표치를 치고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 주는 저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봉의 20비평을 다시 탈 수 있는가, 이 부분 정도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120평으로 가는 길은 좀 험난하다. 즉 지금 구간에서 가기보다는 충분히 더 내려온 이후에 터치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미 국채금리가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데 4.5 이상에서는 여전히 슈팅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의 뭐 TF 접근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결국은 슈팅이 나오면 제자리를 찾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모종의 세력이 어떤 미 국채에 대한 어떤 지위, 달러에 대한 지위를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가기보다는 일시적 혹은 슈팅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2400 자리를 갭으로 탄 이후에 여전히 밟고 있고, 어떤 미국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것들을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그대로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2510, 이 2494, 95 이 라인을 올라타게 되면 추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큰 틀에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추격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시세나 단기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좋은 자리들이 왔는데 이런 자리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오히려 올라오니까 추격하고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 드리죠. 박스권 매매가 말하긴 굉장히 쉽고 결론적으로는 쉬워 보이는데 하단에서는 늘 악재가 쏟아지고 상단에서는 늘 호재가 만발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흐름을 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그 흐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그대로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코스닥 같은 흐름이 여전히 바이오 제약이나 이런 쪽에 힘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여전히 힘을 못 받고 있는데, 결국 그쪽은 공매도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공매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슈나 이런 거와 무관하게 수급적으로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풀어져야 시세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면서 코스닥도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보게 되면 지금 이 박스를 그죠?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관통들은 그러니까 이탈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이다. 쌍봉까지 맞고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고점은 당분간이 아니라 연간 상당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원달러 환율에서는 고점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1380원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흐름인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가기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여전히 좀 박스의 형태로 머물러 있지 않겠는가.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1380원 이 구간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